네, 크게 오른 난방비에 놀란 분들 많을 텐데요. 방금 전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어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내놨고요.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폭등의 원인이 진짜 뭔지 예, 우석훈 경제학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그렇네요. 예. 이게 가스 요금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이 현 상황은 아주 위험합니까?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 달 가구를 끌어나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걸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를 좀 더 심하게 보는 게 진짜고요. 예. 그러니까 올 겨울을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가스의 문제는 이게 공급이 될 거냐 아니면 확보가 안 돼서 공급을 못하는 수도 있는 거냐 혹은 전기에서 이렇게 순환 공급하듯이 몇몇 지역만 돌아가면서 하는 사실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사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입도선매라고 해서 10배 이상씩 주고도 일단 확보를 하자. 그랬던 거고 우리는 좀 뒤늦게 아니 비싸더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가스 생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 가스는 이제 천연가스는 국가 간의 거래가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그냥 돈 주고 슈퍼에 사듯이 그렇게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이제 여름에 이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해결이 돼서 공급이 사실 이게 큰 문제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려고 해도 줄 물량이 없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은 뭐 서쪽은 안 들어와요. 동쪽 쓰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거에 비하면은 네. 사실은 그래도 공공이 대응을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은 했다. 예. 근데 이제 큰 문제는 그래도 이제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오를 걸 알았던 거거든요. 그럼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 지난 여름 가을에는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결과 다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보통 그거 하죠. 네, 시뮬레이션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에게 문제가 될 거다 분명히 1월, 2월에. 그게 더울 때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됐구나. 그러면은 이제 예산도 마련을 하고 깎아주겠으면 그때 깎아준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충격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한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 그거를 1월 중순이 돼서야 알았냐. 7, 8월 달에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도 약간이고 그 행정부 내에서도 에너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올 겨울 에너지 복지가 문제가 될 거니까 대응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없지가 않았어요. 있었는데 예산 당국에서 이건 배부른 소리냐고 다 쳐버렸거든요. 기재부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런 돈은 통과 못 될 거라고 산업부랑 이런 데서 못 올렸다는 거 충분히.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스공사는 산업부 산하고. 지금 이제 억울해하는 건 뭐냐면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고 좀 어느 정도는 대책도 얘기를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충분히 알 수밖에 없지. 이거는 무슨 경제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 전쟁 현황만 보던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가스 어떻게 됐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일 뭐 난리 나고 거기는 뭐 항만 시설까지 새로 구축하고 뭐 LNG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10배씩 올라간 지역도 있을 뿐더러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비용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총리가 그 역대 뭐 여성이고 그랬는데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많이 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세입도 없이 세출만 쓴다 그러니까 파운드와 몰락하면서 정권 바뀔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올릴 걸 못 올려서 지금 우리가 확 체감이 너무 높은 걸로 느껴진다. 그때 올렸어야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조금 올리긴 올렸고. 조금 올리기는 올렸다. 올리긴 올려서 이 4번을 올렸는데 2번은 문재인 정부 때고 2번은 이 신정부 때라서. 새로운 정부 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올리면은 이건 진짜 엘리베이터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에 살기 어려워서 완충 작용도 좀 해주는 게 맞거든요. 버퍼링 그렇죠. 예. 기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사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좀 예.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2, 3년치를 봐야 되는데 정치권 할 말 없는 게 설날 전까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가 설날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네, 근데 이거는 작년 6, 7월에 알 수 있었던 일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외신에서도 여름에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예, 가스 하고 이야기. 다 했죠. 이번 겨울 어떻게 넘기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 핵심은 네.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냐.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잘 공급이 되니까 근데 가격이 왜 이래라고 하는 거니까 가격이 이런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공급에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 복지 관련된 데들 에너지 관련된 당국들 너네는 뭐 했느냐 나눠야죠 그거는. 그 최상위에 있는 기재부가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는가. 이걸 올리자고 하는 게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에너지 정책권은 몇 조 그러거든요. 지금 긴급 대책으로 나오는 게 몇백억, 몇천억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가 없네. 한 개 또는 두 개가 없네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코로나 대책이랑 같은 거로 생각하면은 네.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근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혹한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 정도 돈을 써도 과한 건 아니거든요. 혹한기에는. 네. 그렇죠. 이게 안 그러면 국민의 전반적으로 이게 삶의 질 문제가 아니고 추운 방에서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예, 에어컨은 삶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지만 이거는 난방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개인적으로 처음 생각했던 게요. 90년에 이 기후 변화가 심했던 해거든요. 인도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 근데 18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상적인 온도에서 뚝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영하 10도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런 생각을 제 인생에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특히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대책이 시급할 것 같고, 근데 정부의 대책은 충분한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안 충분하죠. 안 충분하니까. 네. 안 충분하고 이제 제일 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단열등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난방 효율이. 그렇겠습니다. 네. 그런데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일수록 난방 효율이 좋아요. 당연하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집, 안 고친 집일수록 난방 효율이 안 좋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새 집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제로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아예 안 받고 버틸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신축 기준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행정용어로 죄송한데 구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옛날 아파트들, 옛날 집들 다 포함해서 이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 우리 외풍 심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새로 생긴 또 주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파트들 보면 베란다 확장했거든요. 지금 사시는데 베란다 확장하셨나요? 예. 확장하면 원래는 거기에 유리가 있고 밖으로 외벽이 있어서 두 번 거쳐서 들어오니까 이 안에 따뜻한데 확장하고 나면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외벽이 있고 결로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가면은 좀 싸늘하더라고요. 춥죠. 예. 그래서 그걸 밖에서 열화상 찍어보면 6, 7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 7도가 차이가 나요? 많이 날 땐 더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유리도 로이열이나 이제 이런 효율이 좋은 유리를 끼면은 안 나가는데 똑같이 유리처럼 보이더라도 좀 효율이 나쁜 거다 그러면은 열이 뚝 떨어지죠. 주거 환경 빈부 이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도 이 확장을 한 경우에는 중문을 달아주면 돼요. 유리 중문을 달면은 안 추울 때는 열어놓고 일단 쓰다가 추우면 중문을 쫙 닫으면 열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난방비 5, 6만 원 깎는 거 금방이에요. 그럼 정부가 그런 거를 좀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거 가능합니까?
그걸 싫어하는 게 예. 그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해놓은 행정 용어가 그린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린 리모델링. 근데 그게 또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린 뉴딜 하면서 막 커졌잖아요. 예. 안 좋아요 지금 정부가. 아, 과거에 했던 거라서. 그러면 뭐 이름을 좀 녹색 리모델링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니, 안 했던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얼렁뚱땅? 무슨 단열 사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신규로 지었어도 효율이 떨어지는 데들에 대해서는 네. 해줄 필요가 있고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집을 지을 때 도면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건물들이. 도면이 있어야 근데 이 인허가를 받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럴 때 천정을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 태양광을 놔서 네. 그 전기를 겨울에 난방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오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저는 약간. 아, 이거 풀려면 못 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충분히. 근데 이제 결국 돈 문제잖아요. 이거를 3, 4년치에 예. 난방비를 정부가 개별 집의 가스비를 떨어뜨려 주겠다. 예. 그러면 단기 효과지만 예. 그 돈을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총괄적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사용도 줄고 온실가스도 줄고 고용도 생겨요. 혹시 얼마나 들지 뭐 계산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5, 6조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5, 6조 미만이다.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 에스코라고 이걸 점담하는 회사들이 예. 7, 8% 소익률이라고 보면은 지금 쓰는 이 가스를 4년에서 5년 내에 이 가스 다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간 지금처럼 이렇게 10만 원 이상씩 내려간다. 근데 온도가 7, 8도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간다면 예. 너무 좋은데? 이건 해볼 만한 거고. 해볼 만하네. 그다음에 5, 6조에. 저소득층들이 사는 많은 집들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집들부터 먼저 해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신축의 고급 아파트는 뭐 해줄 필요가 없겠죠. 리모델링은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난이도가 있으니까 예.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거, 창호를 교체해 주는 거. 근데 이것도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면은 본인 돈 얼마 받고 정부가 얼마 매칭해 주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작아요.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아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진짜 오늘 저 우석훈 박사님 말씀은 세상에 이익이 됐네. 아, 제가 그 원래 에너지공단 출신이거든요. 잘 알아요. 예.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